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 올해 85살입니다. 소아기내과 전문의로 60년 동안 노년 환자분들의 변비만 붙잡고 살아왔어요. 젊을 땐 저도 교과서대로 말했습니다. 채소 많이, 물 많이, 운동하세요. 하지만 노년의 장은 다릅니다. 약해진 장근육, 떨어진 수분 보유력, 둔해진 위대장 반사.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생채소와 찬물은 오히려 장을 멈추게 만들어요. 의사도 늙으면 환자가 됩니다. 70대 후반부터 제가 직접 겪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통해 정말 효과가 있는 것만 남겼습니다. 고구마만으론 부족해요. 쉽게 구할 수 있고 현장에서 정말 통했던 쾌변 식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부터 처방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진짜 해답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배가 부글거리면서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을 아시나요? 21년 미국 소아기학회지에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그린 키위 2알을 매일 먹은 그룹이 푸른이나 차전자피를 먹은 그룹과 동일하게 만성변비가 개선됐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키위군에서 부풀고 답답한 느낌, 즉 팽만감 개선 보고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키위 속 수용성 섬유인 펙틴과 액틴리딘이라는 효소가 변의 수분을 단단히 붙잡고 장통과 시간을 줄여줍니다.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에 물을 꽉 적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환자분들 중 많은 분이 키위만 먹으면 왜 이렇게 편해지냐고 물어보시는데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키위 2알을 숟가락으로 떠먹으세요. 껍질은 반드시 벗기고요. 이가 불편하시다면 키위와 요거트를 함께 갈아서 뜨뜻한 미음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온도가 장근육을 자극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 4주는 지켜보세요. 매주 배변 횟수, 변의 형태, 복부 불편감을 0점에서 10점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다만 키위 알레르기가 있거나 입안이 가려우시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 중이신 분들은 한 알부터 시작해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 먹으면 가스가 차서 더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땐 천천히 늘려가세요. 한 알부터 시작해서 2알로 밤보다는 아침에 위대장 반사와 리듬을 맞추면 가스가 훨씬 덜 찹니다. 하지만 키위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장이 완전히 멈춘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는 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죠. 혹시 토끼똥 같은 변 때문에 화장실에서 한참을 끙끙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2011년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 결과를 보면 건자두인 푸른이 차전자피보다 더 우수하게 배변 횟수와 변의 형태를 개선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안전하고 1차 선택으로 고려할 만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었습니다. 푸른의 힘은 3중 엔진에 있어요. 소르비톨이라는 삼투성 성분이 장으로 수분을 끌어오고 불용성과 수용성 섬유가 변의 부피를 늘리며 폴리페놀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변의 수분과 윤활을 동시에 늘려줍니다. 마치 문에 기름을 치듯 미끄럼을 더해주는 거예요. 실제 드시는 방법은 이래요. 푸른 5알에서 8알 정도를 하루에 드시거나 푸른 주스는 120에서 180ml 정도를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아침 식사에 통곡물죽과 함께 푸른을 잘게 썰어 넣으면 씹기도 편하고 혈당 급등도 덜해요. 주의하실 점은 과민성 장증후군, 특히 설사형이나 혼합형이신 분들은 소르비톨 때문에 설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전체 탄수화물 예산 안에서 배치하시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푸른은 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과다하게 드시면 설사가 나요. 적정량이 약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편안해하는 그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푸른도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장이 완전히 게으름을 피우는 분들에게는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힘주다가 포기하고 나온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2023년 미국 이 장관학회와 미국 소아 기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1차 전략으로 실리움, 즉 차전자피를 조건부 권고하고 있어요. 마그네슘 옥사이드나 센나 같은 것들과 함께 근거 기반 옵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차전자피의 놀라운 점은 장내에서 젤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변을 부풀리면서 동시에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젤리를 만들어서 통로를 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확실해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차전자피 한 스푼, 대략 5g에서 7g 정도를 미지근한 물 200에서 250ml에 즉시 섞어서 마시세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게 중요해요. 시간대는 취침 전보다는 아침이나 점심 전이 위대장 반사와 잘 맞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삼킴 장애가 있거나 식도가 좁아진 분들은 피하셔야 하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갑상선약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섬유 먹으면 더 막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물 부족 때문이 파랄이에요. 섬유는 스펀지고 물은 윤활제예요. 반드시 세트로 드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식이섬유도 장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장 속 생태계를 바꿔주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도 아무 신호가 없어서 그냥 나온 경험 있으세요? 2014년 캐피어 연구에서는 증상 개선과 대장통과 시간 단축 신호가 나타났고 2022년 리뷰에서도 기능성 변비와 복부팽만 완화 보고가 있었어요. 발효유 속 비피도바클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가 단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연동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유산균은 약이 아니라 생태계라는 점이에요. 장 속에 좋은 균들이 자리를 잡아야 변비도, 가스도, 복부팽만도 점차 좋아져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셔야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캐피어 150에서 200ml나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 키위나 푸른을 잘게 섞어서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드시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둔 다음에 미지근한 온도에 가깝게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찬 기운은 장근육을 위축시키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스 프리 제품을 선택하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중증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전에 담당의와 상의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환자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박기태님이라는 76살 환자분이 계셨어요. 박기태님은 이틀에 한 번 토끼똥이 일상이라고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본대로 샐러드와 찬물을 고집하고 계셨는데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기태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어요. 선생님, 화장실이 숙제가 됐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태님께 키위 2알과 아마씨 분말 1스푼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여기에 푸른 5알을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 드시게 했습니다. 차가운 것 대신 따뜻한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근육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기상 후 1분 동안 복부 마사지하기. 아침 식후 5분에서 10분 동안은 반드시 화장실에 앉기.
발판을 사용해서 무릎을 골반보다 높게 올리기까지 세트로 교육했어요. 자세도 정말 중요해요. 쪼그려 앉는 자세가 직장학문각을 펴서 배변에 유리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기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배가 슬슬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이상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는 브리스톨 변형태 분류에서 3형에서 4형 정도로 자리 잡았고, 한 달 뒤 재진에서는 화장실이 숙제가 아니라 일상이 됐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기태님의 비결은 화려한 약이 아니었어요. 젤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수분을 붙잡고 미끄럽게 하는 작은 식습관의 누적이었습니다. 몸은 결국 리듬을 배워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신호를 주면 장도 점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효유만으로도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특히 변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마른 분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윤활이 필요하죠. 변이 너무 딱딱해서 화장실에서 얼굴이 빨갛게 될 때까지 힘주신 경험 있으세요? 2018년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아마씨 섭취가 변비 증상과 배변 빈도 개선에 유익하다고 나왔고, 2020년 연구에서도 락툴로오스 못지않은 개선 효과가 보고됐어요. 치아씨도 겔 형성으로 완화에 도움된다는 신호가 나타났고요. CRU의 놀라운 점은 물을 만나면 젤, 즉 점액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변의 점도와 최적을 동시에 늘려줍니다. 마치 도로에 보호매트를 깔아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한 스푼이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실제 사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마씨 분말 한 스푼 대략 7g에서 10g이나 치아씨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이나 요거트에 10분 정도 불려서 드세요. 키위나 푸른과 2:1:1 비율로 섞어서 아침볼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시고, 장협착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통시안 말고 분말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형님 이야기예요. 제 형님은 올해 80살인데 새벽마다 배가 멈춘 시계 같다고 하셨어요. 의사인 저를 두고도 차마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것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변비 이야기하기 창피해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형님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나섰어요. 배 반쪽과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치아씨 한 스푼을 섞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식사 직후에는 따뜻한 블랙커피 반잔을 권했고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과 커피 대신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 드렸어요. 그리고 식사 후 커피 마시고 7분 뒤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걸 알람으로 고정했어요. 첫 주에는 간헐적으로 성공했지만 둘째 주부터는 아침마다 규칙적인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에 형님이 저한테 아침이 덜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령은 정말 단순했어요. 배에 소르비톨로 수분을 끌어오고 커피로 위대장 반사를 깨우고 온도로 장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맞추는 것. 몸은 결국 리듬을 배워요. 그런데 시안만으로도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위대장 반사 자체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자극이 필요하죠. 아침에 일어나도 배에서 아무 신호가 없어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신 적 많으시죠? 배라는 과일은 체계적 고찰에서 섬유와 소르비톨, 프룩토스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완화에 유익하다고 나와 있어요. 커피는 카페인과 클로로제닉산이 위장 호르몬 분비와 대장 수축을 자극해서 특히 아침에 위대장 반사와 겹치면 효과가 뚜렷해요. 디카페인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에 배 반쪽을 얇게 썰어서 요거트 위에 토핑으로 올리세요. 식사 직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150에서 200ml 정도를 드시고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우유나 크림을 최소화하고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총 카페인 양이 400mg을 넘지 않게 하시고, 오후나 저녁에는 피해서 수면 리듬을 보호하세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한 과당과 소르비톨에 민감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늘려가시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타이밍을 조정하세요. 오늘 우리는 고구마 대신이라는 질문에 키위, 푸른과 푸른 주스, 차전자피, 캐피어와 요거트, 아마씨와 치아씨, 그리고 배와 아침 커피라는 손에 잡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봤어요. 원리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부풀리고 부드럽게 하고 리듬을 깨우는 것. 키위는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팽만감을 줄여주고, 푸른은 소르비톨과 섬유로 미끄럽게 만들어줘요. 차전자피는 젤이 되어서 최적과 점도를 동시에 올리고, 캐피어와 요거트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다듬어줍니다. CRU는 작은 한 스푼으로도 변을 도톰하게 만들어주고, 배는 소르비톨 과일의 대표 선수로서 아침 커피는 위대장 반사의 스위치를 켜줘요. 이 모든 것들이 약 대신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의학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혈변이 나오거나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가 있거나 야간에 폭통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약을 드신다면 시작 전에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섬유와 물은 세트예요. 섬유만 늘리면 오히려 더 막힙니다. 온도는 차가움보다 따뜻함이 유리하고, 시간은 아침이 황금 시간이에요. 위대장 반사가 가장 활발할 때니까요. 60년 진료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변비는 단순히 변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노년의 존엄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화장실에서의 자유로움이 곧 일상의 자유로움이거든요. 매일 아침 두려움 없이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젊을 때는 몰라요.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단순화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키위 2알이나 푸른 5알, 차전자피 1스푼과 미지근한 물 1컵, 플레인 요거트 1컵, 식사 직후 따뜻한 커피 반잔, 그리고 화장실에서 5분에서 10분 앉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함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변화들이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의 누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리고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